이번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농도 바꿔도 보고 압력도 바꿔보고 이제는 온도 한번 바꿔가지고 평행이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야, 우리 발열 반응도 있고 흡열 반응도 있잖아. 용어 그대로 해석해봐. 발열, 열을 방출, 흡열, 열을 흡수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A가 반응을 해서 B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는 뭐 A가 반응을 해서 뭐 마찬가지 뭐 C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예를 든 거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석합시다. 앞으로 발열 반응이라는 건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열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발열 반응은 열을 생성물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반대로 흡열 반응은 어때? 열을 흡수해야 반응이 진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열을 뭘로 생각해버리면 된다? 반응물로 생각을 해버리자. 이 사고가 중요한 거지.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납득할 수 있지? 열이 방출된다? 반응하고 나면 열이 생긴다. 흡열 반응은 열이 있어야 반응한다 이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들아 온도를 높인다는 건 뭐를 가해주는 거지? 열을 가해준다는 거 맞지? 집안 봐봐. 발열 반응은 열을 가해주면 평형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왼쪽으로 이동해야 원래 상태 유지할 거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자고. 외우지 말고. 그래서 책 봐봐. 온도 높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 쪽으로. 집안 봐봐. 이 정반응이 발열이라며. 그러면 열 가하면 어디 쪽으로? 반대 방향인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내가 말하는 발열이라는 건 정반응 기준이니까. 이해했냐? 그럼 봐봐. 흡열 반응 이제 온도를 높여. 뭐가 많아지는 거야? 결국 반응물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평형은 어디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온도 높이면 역시나 똑같은 얘기지. 무슨 반응 쪽으로? 흡열 반응 쪽으로 일어난다.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발열 흡열을 따질 때 발열은 열이 생성물, 흡열은 열이 반응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자는 거지. 됐냐?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낮춘다. 얘를 뭐 하는 건데?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열을 줄이니까 빨리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 온도를 낮춰주면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접근하는 거지. 반대로 흡열 반응이야. 온도를 낮춰. 열을 뭐 하는 거야? 줄이는 거잖아. 그럼 반응물이 줄었잖아. 그러면 흡열 반응에서 온도 낮추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이 우세하다. 모르면 딱딱 적어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이거 봐. 줄 거 봐. 발열 반응이래. 야, 하나 적어줘라. 플러스 열. 이렇게. 플러스 열. 발열 반응은 생성물이 열이잖아. 그러면은 자, 온도 높였다. 얘들아 뭘 가했다는 건데? 열을 가했다는 거지? 칠판 봐. 열이 가해졌지? 많아졌지? 줄여야지. 무슨 반응 우세하게 일어날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NO2 늘고 N2O4 줄고 딱 맞잖아. 반대로 온도 낮췄다. 칠판 열 없앴다. 그럼 열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 그럼 빨리 정반응 일어나야 열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정반응 우세, 반응물 감소, 생성물 증가.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발열이나 흡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농도나 압력을 바꿔가지고 평형을 이동시킬 때는 뭐가 일정했지? 온도가 일정했지. 그러니까 평형 상수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집안 봐봐. 이렇게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온도 높여 열이 많아지니까 뭐가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했지. 근데 이번에는 온도를 바꾼 거잖아. 평형 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K 값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감소를 해버리는 거야.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서 뭐가 우세했었지 아까? 정반응이 우세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K 값이 증가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온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뭐 한다? 평형상수가 같이 바뀐다. 발열 반응이면은 열이 생성물이니까 온도 높이면 열이 많아질 거고 역반응이 우세해지겠지. 역반응이 우세해지면 평형상수는 감소하는 거지. 반대로 발열인데 온도 낮추면 열을 줄였지. 그러니까 어때? 늘리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평형상수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평형상수가 일정하지만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은 평형상수도 거기에 맞춰서 정반응이 우세해지면 증가하면 되고 역반응이 우세해지면 감소하면 된다. 그것까지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그대로 다 나오지.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이야. 늘면 줄이고 줄면 늘리면 돼. 그거야. 농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온도도 있는데 요건 하자. 어쨌든 변화를 없애는 쪽인 건 똑같은데 왼쪽 두 개는 평형상수는 바뀌지 않지만 온도는 평형상수까지 바뀐다. 까지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수득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A, B가 만나서 예를 드는 거야. C와 D가 생긴다고 해보자. 우리가 이 반응을 하는 목적이 얘를 얻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 얘를 한 1kg 얻고 싶어. 근데 실제로 실험해보면 1kg보다 많이 얻어질까 1kg 얻어질까 1kg보다 적게 얻어질까. 적게 얻어지지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목적은 뭔데? 어떻게든 최대한 1kg에 가깝게 얻는 게 목적이지. 근데 실험을 했더니 0.8kg만 얻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론상 내가 목적으로 했던 건 1kg인데 실제로 얻은 건 이거밖에 안 되지. 요거 몇 프로야 결국 곱하기 100 하면 80% 맞아? 그럼 내가 실제 계산값보다 한 80%밖에 못 얻었지. 요걸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수득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화학 반응에서 이론상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생성물 양분에 실제로 얻은 양에 곱하기 100 한 거. 그러면 수득률은 낮으면 좋은 거야? 높으면 좋은 거야? 당연히 높으면 좋은 거지. 최고 좋은 건 몇 프로야? 100%지.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 너희 시험 칠 때 몇 점 만점으로 공부해?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지. 100점 나오면 수득률 100%인 거지. 근데 보통 몇 점 나와? 보통 99점 나오지? 그럼 수득률이 왜 아무도 반응이 없어? 99점 안 나와? 동현이 안 나오니 99점? 알았어. 자, 99점 나온다 치면 수득률 몇 프로가 되는 거야? 9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그래서 줄 거 반응에 따라 결국은 뭐야? 정반응이 우세하도록 평형을 이동시켜야만 뭐 할 수 있어? 수득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거 있잖아. 막 반응하면은 D를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C를 줄여서 D를 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막 진행될 때 어떻게든 막 얘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뭐 D를 더 많이 얻게 한다든지 등등 뭐 압력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D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뭐 고압 산소 치료실은 뭐가 높니? 바깥에 산소가 높지. 그러면 산소가 높으니까 산소를 낮추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몸속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산소 치료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온도 높이면 이 설탕이 물에 녹는 게 흡열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온도 높이니까 열을 가했잖아. 그럼 열을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잘 녹는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뭐야? 이 수득률을 높이는 과정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맞잖아. 우리가 목적이 뭔데? 설탕을 녹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뭐 함으로써 높임으로써 수득률을 높여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자. 정반응이 얘들아 발열 반응인 경우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생성물에 이렇게 열이 있어야지. 화살표 오른쪽에. 그럼 온도 낮추면 이 생성물을 줄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줄이니까 뭐가 우세해야 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헷갈릴 겁니다.
2번. 지금 이거 정반응 기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 적어라. 이렇게. 요거 아이가 지금. 정반응 기준으로.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얘가 뭐 하는 건데? 온도를 높이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우세하게 진행이 될 거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거고 K값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냐? (3번) 자, 지금 보니까 이거 엔탈피가 나오죠. 엔탈피가 나오는데 H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H는 우리 가정이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B를 첨가했더니 압력이 어떻게 됐지? B를 첨가해서 압력이 높아졌다. 그지? 칩한 봐봐. B를 첨가하면 어떤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 맞지? 그러면 B를 첨가해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더니 뭐 하더라? 압력이 뭐 하더라는 거야? 증가해서 평형에 도달한 거잖아. 그러면 B를 첨가해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분자수를 늘려가지고 뭐 한 거야? 압력이 높였다는 얘기는 낮아졌으니까 압력을 높였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가 크다는 거지? A보다는 B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지. 분자수를 늘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온도를 낮췄더니 야, 압력이 또 커졌어요. 지금 B가 A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B가 크려면 정반응이 진행됐으니까 압력이 높아진 거 아니야? 그럼 온도를 낮췄더니 뭐 했다는 거야? 정반응이 진행됐다는 거야. 온도를 낮췄다? 열을 없앴더니 정반응이 진행됐다. 그럼 열이 뭐라는 거야?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에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적어볼래?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그럼 어때? 온도를 낮추면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러면 평형상수도 커질 것이고 K값도 커지고 뭐야? 압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답 따라볼까?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라. 해놨죠?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자, 각 평행 상태에서 K1, K2, K3는 얘들아 K1과 K2는 어때야 돼? 같아야지. 온도가 아직 안 변했으니까. 근데 온도를 낮춰가지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다는 건 K2 값보다는 K3 값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냐? 그 다음에 5번에 T1, T2에서 얘들아 B를 첨가하면 뭐가 우세하게 일어나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 않아?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건 Q를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Q가 K1보다 크다. 오케이. 그 다음 T3, T4에선 누가 더 빠르냐? 야, T3, T4에서 온도 낮춰가지고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반응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누가 더 빠르다고 보는 게 맞아? 정반응이 더 빠르다고 보는 게 맞지. 그래서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빠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4 이후에 A를 첨가하면 야, A가 반응물 아이가? 반응물 첨가했으니까 평형은 당연히 반응물 줄이는 쪽, 정반응 쪽으로 일어나겠지. 4번에 엔탈피는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엔탈피는 안 합니다. 됐습니까? 자, 6번입니다. 압력과 온도에 따라 수동률을 나타냈다. 7번 보자. 야, 압력을 높였지. 그럼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줘야 되지. 분자수를 줄여줘야 되지. 그랬더니 수동률이 높아졌지. 아, 분자수를 줄이려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보다는 누가 작기 때문에? C가 작기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개수의 합이 작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수동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82, 25, 5니까 이번에는 온도는 뭐 할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수동률이 높아지는 거 보니 온도를 낮춰야지만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봐. 열을 없애야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봐. 이렇게 쓸 수 있냐? 뭐야? 생성물에 열이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온도를 낮춰주면 열이 없어지니까
정반응으로 진행해서 수등률을 높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기억.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다. 오케이. 그럼 압력이 높을수록 야 봐라. 압력하고 평형상수하고 관계 있다 없다? 1도 관계가 없지. 그냥 고민하지 마. 표를 볼 것도 없어. 틀린 거야. 온도가 높으면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수등률이 낮아지는 거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역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K 값은 뭐 해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잖아. 오케이. 온도에 따른 건 K 값이 변하니까.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이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주변 온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됐습니까? 같이 한번 보자. 1번. 자,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 열을 가했다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되니? 열을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지. 발열은 열이 생기는 거잖아. 흡열은 열을 없애는 거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맞잖아. 그 다음 어떤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온도를 낮추잖아. 온도를 낮추면 열을 없앴지. 열을 없앴으니까 열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평형이 진행되겠지. 그게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 쪽이고. 온도 변화에 의해 평행 이동하더라도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변한다라고 했었어야지. 틀렸습니다. 2번. 자, 지금 문제에서 발열 반응이래. 여기 적어줘라. 이렇게. 흡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좌측편에다 이렇게 적어주자. 좀 더 보기 좋잖아. 그러면은 온도를 높였다는 건 뭐 했다는 건데? 열을 가했다. 열을 줄여야지. 어디 쪽으로? 역반응 쪽으로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K 값은 뭐 한다? 감소한다가 되겠지. 반대로 흡열 반응인데 온도를 낮췄다. 열을 줄였네. 열을 줄였으니까 빨리 뭐 해야 되니? 열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흡열 반응인데 온도를 낮췄으니까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왼쪽. 그러니까 역시나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 아마 묻진 않았지만 K 값은 작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K가 또 변화가 있는 겁니다. 3번 볼게요. 300K, 400K는 온도 이야기하는 건데 야 300K에서 400K로 가니까 딴 거 보기 쉬운 거 봐봐. AB만 한번 봐봐. AB만. 요거 다 AB지. 여기 AB지. 몇 개에서? 1, 2, 3, 4, 5개에서 몇 개 됐어? 4개 됐잖아. 줄었네? AB가 줄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서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반응물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낮추면 열이 감소하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열을 뭐 하는 건데? 늘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열을 뭐 해야 되노?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대가 되는 거지, 이제. 무슨 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모두 K값도 증가를 하겠죠. 아, 잠깐만. 쌤이 지금 했는 게 온도 높아질 때 한 거네. 쏘리. 자, 다시 얘기할게. 온도를 높여가지고 뭐가 진행됐다고? 역반응이 진행된 걸 이미 하긴 했지, 그지? 그대로 똑같은 걸 물은 겁니다. 쌤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럼 온도 높아질 때는 뭐 한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K 값은 감소한다가 답이 됩니다. 됐죠? 원래 주어진 조건 자체가 높아지는 조건으로 쌤이 설명한 거니까. 4번. 수소와 CL이 만나서 HCl 되고 있네. 조건 바꾼대. 야, HCl을 넣으면 생성물이 많아졌지. 줄여야지. 어디로 우세하게 진행된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지. K값은 변하지 않지. 용기의 부피를 줄인다. 얘들아, 부피를 줄인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력을 늘리겠다는 얘기지. 그럼 압력을 늘렸으니까 나는 뭐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압력을 줄여가지고 원래 상태 회복해야지. 그럼 뭐 한다?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평행 이동이 없네요, 이거는. 그치? 왜? 1대 1대 2니까 개수가 반응 전후가 똑같거든요. 1대 1대 2니까 한 개, 2개, 생성물도 2개잖아요.
온도를 높인대. 야, 줄 거라.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래. 적어. 뒤에다가 이렇게. 그럼 온도를 높이면 열이 많아지겠네? 열을 줄여야겠네? 적었어요. 무슨 반응이 진행이 된다?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K 값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 지금 정반응 기준으로 에너지를 뭐 한다고 돼 있어? 흡수한다고 돼 있지?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 맞지? 그러면 좌측 화살표 왼쪽에다가 뭘 적어주고 시작하자? 열이라는 말을 적어주고 시작하자.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려면 기억 온도를 낮춘다. 그럼 열을 줄이는 거지. 열을 줄이면 열을 늘리는 쪽, 역반응 쪽. 답이 안 되지. Cl2 첨가하면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역시나 역반응 쪽. 안 되잖아. PCl5는 반응물이지. 반응물 첨가하면 정반응 우세하고. 압력을 낮추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 압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압력을 늘리려면 분자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한 개보단 두 개가 분자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정반응이 우세. 이렇게 접근하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반응 우세하는 건 디귿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지. 됐어요? 6번. 역시나 정반응이 에너지 흡수니까 왼쪽에다 적어줘라. 플러스 열 적어놓고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분자수를 줄이기 위해서 봐봐. 두 개 한 개보단 두 개가 분자수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우세하게 진행된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수동률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1번이네. 수동률 높이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되잖아. 나머지 다 맞다는 얘기지. 온도 높이면 열을 가했지. 열 가하면 정반응 K값 증가. 낮추면 반대. 압력 낮추면 아까 얘기했잖아. 압력 높이면 역반응. 낮추면 정반응. 맞잖아. SO3 더 넣으면 SO3를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 생성물 증가. 맞잖아. 답은 1번이지. 7번. 원래 연한 갈색에서 이제 온도 높이니까 뭐가 됐어? 적갈색이 됐거든. 얘들아, 발열 반응이니까 빨리 적어볼래? 여기다가 열 적어줄래?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니? 열이 많아지니까 역반응이 우세한 거 맞지? 그럼 온도 높아지면 뭐가 많아져가지고 NO2가 많아져서 색깔이 뭘로 바뀐 거야? 적갈색으로 바뀐 거잖아. 맞죠?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면 적갈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기억해. NO2 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맞는 얘기잖아. N2O4의 몰분율은 가에서가 야 얘들아 여기에 NO2가 많으면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N2O4가 많지 않겠어? 그럼 전체 중에 N2O4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디가 높아? 가가 높아야지. 몰분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전체 기체 분자수는 얘들아 NO2가 많으면 분자수가 많은 것이 N2O4가 많아진다는 건 분자수가 작아지는 거잖아. 분자수 누가 더 많아야 돼? NO2가 더 많은 나가 가에서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죠. 8번. 자, 평형 농도가 주어졌어요. 평형 상수도 주어졌고요. 이 반응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도달한 평형 1, 2야. 평형 상수가 두 개가 다르네. 같은 반응인데 뭐일 때만 가능하니? 온도가 변할 때만 가능한 거 맞지? 지금 보면 발열 반응이니까 적어볼래? 우측에다가 열 발생하는 반응이지.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많아지니까 열을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우세하고 K값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해석을. 맞냐? 반대로. 자, 온도가 졸지 말고 낮아지면 열을 줄이는 거잖아. 그럼 열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반응이? 정반응이 우세하고 K값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K값 큰 게 온도가 낮은 거네. 그래서 평형 1은 온도가 낮을 때 상대적으로 평형 2는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야 우리 요거 2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봐봐리.
첫 번째에서 2 곱하기 1분의 2인데 요건 무조건 제곱해야 되거든. 맞지? 근데 요 값이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그럼 요것만 가지고는 요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맞지? 근데 확실한 건 얘는 몇 승인 것 같아? 1승인 거 확실해. 맞지? 얘는 모르겠어 아직. 그럼 두 번째 보면 되지. 밑에 거. 자, 1승 곱하기 2의 몇 승인지 모르겠어. 한 다음에 2의 제곱했는 게 1이래. 맞지? 그러면 여기 몇 승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2승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렇다면 개수가 A는 1, B는 얼마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2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됩니까? A분의 B는 2죠? 틀렸습니다. 온도는 1에서가 낮고 2에서가 높으니까 1에서가 2에서 높다? 틀렸죠? 평형 1에서 압력을 높였다.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는 행위, 분자수를 줄이는 쪽. 1 더하기 2보단 2가 작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1 더하기 2니 할 때 기체 상태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G 기체 맞는지 확인하고 한 개, 두 개가 두 개 되는 게 분자수 줄이는 쪽이니까 압력을 높이잖아?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겠어? 분자수를 줄이는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그렇다면 C의 양은 증가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9번) 한번 봅시다.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주었나 봐. 이제 뭐 온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단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우측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고 이렇게 열이라고 적어주고 자 일단 T1, T2부터 찾자. 누가 봐도 이거 동그라미 쳐라. 급격한 변화가 생겼잖아. 또 여기 동그라미 쳐라. C를 어때? 급격히 줄였잖아. 그러니까 T1일 때 뭐가 첨가? B가 첨가. 누가 봐도 아는 거 아니야. B 첨가해서 정반응 진행된 거 아니야. A 줄고 C 늘었잖아. 그 다음에 T2일 때는 C를 감소시켰네. 제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T3일 때는 온도인데 야 B가 늘었고 A가 늘었다는 건 지금 요 상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가능하니? 열을 늘려주면 절로 열을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도 늘고 B도 늘고 누가 줄어? C가 줄어들 거 아니야. 요거 이해하나? 그럼 지금 뭐 했다? 열을 늘렸다는 얘기는 온도를 높였다. 어딨냐 온도 높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건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이거? 압력이구나. 온도 높임. 쏘리?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자, 4번. 이러니까 너희가 못 믿는구나. 자, 10번. 자, 얘들아.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적어볼래? 결국 이거 아니야? 어떻게든 정반응을 우세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다. 이제 찾으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발열이라고 했으니까 적어줘 또. 여기다 옆에다가 열 적어주고. 그럼 온도 높이면 열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거 고치세요. 이거는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지. 오히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기체 분자수를 감소시켜야지. 1 더하기 3은 4. 여기 2밖에 없지.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가능하지. 자, 촉매를 사용한다. 적으세요. 이것만 늘려주는 것 뿐입니다. 속도만 빠르게 해줄 뿐. 평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만 답이 되면 되죠. 11번. 야, 지금 보니 지금 온도부터 볼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을 줄였지.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열을 늘려주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냐? 여기다 열을 적어주면 어때? 온도를 낮출수록 정반응이 잘 진행해서 수득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 얘기잖아. 그럼 이건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무리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압력은 높일수록 수득률이 높아지지. 맞잖아.
압력이 높아질수록 수동력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잖아. 즉 정반응을 진행해서 뭐 한다는 거지?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거니까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압력 높이면 분자수 감소시키려고 빨리 정반응을 더 진행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해결됐지? 2번도 해결되지? 열이 생성됐으니까 무슨 반응? 2번은 발열 반응 하면 해석이 끝나는 거잖아. 됐습니까?